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여성입니다. 우연히 썰티위를 알게 되어서 듣게 되었는데 이곳 사연을 통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 보냈습니다.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도 상정 못할 인간 하나 때문에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법 테두리 안에서 알맞은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한때 많이 힘들어 하셨죠.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잊고 있던 시민 문화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 보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와 남편의 인연은 업무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일로 만나서 어느 순간 호감을 키워갔고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바르게 자란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 혼자 장사를 통해 남편을 키우셨어요. 어머니는 경기도 외곽 한적한 곳에 식당을 하나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왔니? 바쁠 텐데 뭐하러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어떻게 그래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실 텐데 도와드리러 왔죠. 그리 큰 식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식당도 아닌 적당한 크기의 단독 건물. 그곳에서 어머니는 음식점을 운영하십니다. 손맛이 무척 좋으셔서 단골도 꽤 많으셨죠. 평에는 보통이지만 산 아래쪽이라 그런가 주말에는 등산객들로 북적거렸어요. 조금이라도 아껴보고자 일하는 사람을 최소한으로 하고 어머니께서 일당백하시며 고생하시는 모습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주말에는 종종 식당에 방문해 어머님의 일을 도와드리곤 했습니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그냥 쉬라니까. 뭐하러 와서 고생하니? 괜히 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고생은요 무슨. 저 힘세서 괜찮아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찌개랑 부침개 먹고 싶어서 왔는걸요? 정 그리 미안하시면 이따가 맛있는 거 해주세요. 아이고, 그럼. 그게 뭐 어렵다고. 내가 얼마든지 해주지. 저희 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더러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가 있는데 어머니는 며느리 못 잡아먹어 안달인 분은 아니셨어요. 늘 인자하게 웃으셨고 성품이 참 좋으셨죠. 그래서 그런가 남편 역시 어머님의 성품을 이어받아 바르게 클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아껴주시니 저 역시 어머니께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은 고부 사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이 없거나 여유로울 때 틈만 나면 방문해서 어머님의 일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2시쯤 가게에 방문했는데 어머니께서 축 처진 어깨로 앉아 계시더군요. 어머니, 저 왔어요. 왔니? 무슨 생각을 그리 하고 계세요? 저 오는 소리도 못 들으시고? 그냥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었나 보네.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고민은 무슨,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참, 점심 안 먹었지?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준비해 줄 테니. 이상하게 어머니의 표정이 신경 쓰이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창밖을 멍하게 바라보던 어머니의 표정. 한없이 축 처진 어깨가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 절대 저희에게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그러신 거겠죠.
이날도 역시 어머니는 제가 걱정할까봐 뭔가를 숨기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죠. 그리고 며칠 뒤,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어머님 일이나 도와드려야겠다 싶어 식당에 방문해 일을 도와드렸죠. 그리고 함께 늦은 저녁을 먹을 때 문득 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저기, 새아가, 이 식당 말이다. 내놓으면 얼마 정도 받으려나? 이 식당이요? 글쎄요. 시세를 조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냥. 뭐 언제까지 식당 일만 할 수는 없잖니. 나도 나이가 있는데 슬슬 정리해야 하나 싶고. 식당을 정리하신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힘 닿는 데까지 계속해서 장사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최종 목표라고. 그랬었지.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까 내 욕심이지 싶어. 이 식당을 도저히 저버리지 못하겠기에 그리 생각했나 봐. 애 아빠 죽고 나서 나 혼자서 아들 키우며 먹고 살 길이 막막했거든. 그때 시작한 게 이 식당이야. 음식 팔아서 아들내미 잘 키웠지. 내 음식 맛있게 먹어주고 생각난다며 찾아주는 손님들이 참 고맙고 좋았어. 그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던 건데. 이제 나도 적지 않은 나이잖니.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어. 요즘 들어 힘이 붙이네. 어머니, 요즘 그리 힘드세요?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 힘드신 줄도 모르고. 아이고, 아니야. 그냥 해본 말이야. 일하면서 신경 쓸 거 많을 텐데 담아둘 거 없어. 그냥 실없이 한 소리니까.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단골 손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본인의 식당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오죽하면 죽기 전까지 식당 일을 놓고 싶지 않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분이 돌연 식당을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역시 뭐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전하며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자기 혹시 뭐 지피는 거 없어? 본인 식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인데 갑자기 힘에 부친다면서 정리할까 하시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걱정할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속으로만 앓으시니까 혹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게. 엄마가 그리 말씀하실 분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짚히는 건 없어. 자기 말대로 엄마가 티내지 않고 속으로만 앓으시는 분이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신경 쓰고 걱정할까 봐 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그러지 않고서야 갑자기 식당을 정리하신다고 할 리가 없어. 자기 생각에도 그렇지. 나 역시 그래.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신다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있으시단 거야. 한번 알아봐야겠어.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별다른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같이 이상함을 느꼈죠. 저는 어머니께서 대체 왜 그러시는지 궁금하고 걱정되어 조용히 알아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에 식당에 방문하여 어머님의 동태를 살폈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상하더군요. 평소대로라면 활기차게 일하시는 분인데 제가 본 어머님의 모습은 푸죽은 모습들 뿐이었어요. 한없이 우울해 보이는 모습에 걱정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몰래 주방 찬모님을 밖으로 끌고 나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아유, 갑자기 왜 이래? 바빠 죽겠는데.
잠깐이면 돼요. 뭐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이, 가게 안에서 말하면 되지. 뭐하러 여기까지 끌고 나온대.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요. 이모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 요즘 이상한 거 못 느끼시겠어요? 툭 하면 먼 창밖 보면서 멍하니 앉아 계시잖아요. 통 잘 웃지도 않으시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도통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저 별일 없다고만 하시고. 이모님 혹시 뭐 하시는 거라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게 있긴 뭐 있어. 며느리도 모르는 걸 내가 어떻게 안다고. 저보다 어머님을 더 많이 보시잖아요.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식당밖에 모르던 저희 어머니께서 식당 일 정리할까 고민까지 하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아유, 괜히 걱정한다고 사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제 물음에 이모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주저하셨고 이내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아니, 사실 몇 달 전부터 일이 좀 있긴 했어. 무슨 일이요? 몇 달 전부터 한 손님이 식당에 찾아왔어. 여기 근처에서 일하는지 주말은 안 하고 평일에 한두 번꼴로 오더라고. 그런데 그 손님이 그렇게 친상일 수 없다니까. 오기만 하면 음식 맛이 왜 이러냐, 위생이 어떻다 뭐라 하더니 급기야는 서비스 문제로 투집을 잡았어. 그간 별의별 손님을 다 만나봤지만 그렇게 진상인 사람은 처음 봐. 젊은 사람이 말이야. 엄마 뻘 되는 사람한테 그리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보는 내 속이 다 부글부글하더라. 그래서 한마디 거들었더니 직원 교육 똑바로 안 시켰다고 민원 넣는다고 막 뭐라 하는데 결국 사장님이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사과하고 끝났어. 그날 이후로 괜히 일 크게 키우지 말자면서 사장님이랑 나랑 좋게 지나가고 있어. 그게 와서 아무리 성질 건드려도 최대한 참고 넘기려 노력 중이야. 괜히 일 만들어서 좋을 게 뭐 있겠니? 사장님이 워낙 착하시니까 손님들하고 마찰 없이 지내려고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마 그 손님 때문에 장사 접을까 고민하시나 보다. 나라도 그러겠어. 그리 사람을 괴롭히다는데 누가 배겨. 아니 싫으면 오지를 말든가. 꼬박꼬박 오면서 별의별 트집을 다 잡으니까 환장해 죽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 무리한 손님 때문이라는 거죠? 참나. 식당 이모님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이야기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대체 언제부터 그런 거냐고 여쭤보니 몇 달 됐다고 합니다. 이쯤 되니 그 사람 고의로 우리 어머님을 괴롭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당장 남편에게 전했습니다. 이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생각이 맞았어. 어머니, 괜히 식당 정리하신다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 사람을 오죽 힘들게 굴었으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식당을 다 정리하려고 하시겠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 정말 웃기는 사람이야. 아, 그런 일 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혼자 얼마나 소갈이 하셨을 거야. 내 말이 어머님 혼자서 소갈이 했을 거 생각하면 마음이 다 아프다니까. 그 사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모양인데 요일이 들쑥날쑥해. 고정으로 언제 오는지 알면 기다릴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뭐 좋은 생각 없을까? 왜? 증거 확보하려고? 당연히 확보해야지. 혹시라도 우리 없을 때 어머니한테 더 심한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해? 증거로 남겨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가게 CCTV 있잖아. 겨우 한 대뿐이잖아. 사각지대도 많고. 그래, 이참에 CCTV나 더 놔두려야겠다. 자기 말 잘했어.
직접 가서 잡지 못하니까 CCTV라도 들여놓고 녹화를 해야지 안 되겠어. 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그러자. 사각지대 하나 없이 CCTV 달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도 좋겠네. 응, 참. 그리고 일단 우리는 모르는 척 하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아시면 괜히 신경 쓰이게 한다고 미안해 하실 거야. 이럴 바에는 그냥 빨리 식당 정리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실 거고. 어머니 성격 잘 알잖아. 그래, 자기 말이 맞아. 당연히 그러실 뿐이지. 모르는 척하고 그냥 잘 얼버무리면서 CCTV 달아드리자. 우선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고 상황을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님은 한없이 착한 분이라 결코 일을 크게 만드실 분이 아닙니다. 어머님은 철석같이 믿지만 문제는 그 진상 손님이었어요. 그 사람이 기분에 따라 수틀려서 강도가 심해지기라도 한다면 우려하던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간 그렇게 진상짓을 부려도 어머님이 다 참고 받아주니 얼마나 만만히 받겠습니까? 더 강하게 나와도 괜찮을 거로 생각하겠죠? 우선 남편과는 모르는 척 행동하기로 했고 이모님께는 진작 비밀로 해달라고 입을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주말에 업자를 데리고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세아가 왔니?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누구니? 아, CCTV 좀 더 달려고요. 갑자기 CCTV는 뭐하러? 생각해보니까 가게 CCTV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어머니.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외진 곳에 그렇게 강도가 많이 든대요. 바쁜 틈을 타서 주인 몰래 돈통에서 돈을 막 빼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CCTV 좀 더 달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사람 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건데. 아유, 그래도 이렇게 돈 쓰게 하면 안 되는데. 허름한 식당 누가 돈 훔쳐간다고. 아유, 내가 식당 일 빨리 정리하든가 해야지. 괜히 너희들 신경만 쓰게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괜한 신경이라뇨. 한 가족이니까 신경 쓰는 게 당연하죠. 어머니 그리 말씀하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어머님과 이 식당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는 거니 미안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CCTV 설치하는 거 돈 별로 안 들어요. 제가 버는 돈이 얼만데 이거 하나 못 해드리겠어요?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정도도 미안해서 쩔쩔매시는데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히 본인 탓하며 속상해하실 게 눈에 훤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저는 사각지대 하나 없이 CCTV를 설치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비밀로 하고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매일매일 식당에 방문해서 그 진상 손님을 찾아내고 싶었지만 일을 하는 입장이라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중간중간 시간이 날 때마다 CCTV를 들여다보며 진상 손님이 있나 없나 살펴보기 일쑤였죠. 그러나 정말 신기할 노릇이었습니다. 제가 못 본 건가 싶어 지난 시간을 아무리 돌려봐도 진상 손님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 몰래 식당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님, 저예요. 지금 어머님 몰래 통화할 수 있으시죠? 괜찮아, 말해. 아니, 제가 CCTV를 확인해 봤는데 이모님께서 말한 진상 손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제가 놓친 건가 해서. 아니야, 맞게 봤어. 신기하게 그 CCTV 달고 나서부터는 그 인간이 통화 안 보인다. 정말 이상하지 않니? 지가 생각해도 심하게 군 거 아나 봐. CCTV 무서워서 안 오는 거 아니겠어? 지가 난동 피우면 그게 딱 고스란히 찍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사각지대 쪽으로만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거 다행이네요. 저는 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틈나는 대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서 혹시나 해서 연락드린 거였어요. 안 나타난다니 다행이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때 저한테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제가 CCTV로 바로 확인해서 캡처해 놓을게요. 그래, 알겠어. 아유, 세상에, 이렇게 든든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래. 우리 사장님 며느리 복은 탁월하다니까. 그 진상 손님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어머니는 전처럼 마음 놓고 일하는 듯 했습니다. 그 소식에 우리 부부는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 인간이 갑자기 왜 발길을 끊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한편으로는 CCTV 효과를 본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설치해드릴 걸 그랬어요. 그동안 우리가 어머님께 너무 관심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인간은 계속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부부도 그렇고 다시 전처럼 활기찬 일상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런 인간이 있었던가 까마득하게 잊을 만큼 말입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 그 진상놈의 새끼 다시 나타났어. 네?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손님들이 여러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딱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어떤 남자 손님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캡처 버튼을 눌렀고 무슨 상황이 벌어지나 숨죽여 지켜봤어요. CCTV 영상은 보이지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서 뭐라고 떠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듯 보였어요. 대체 뭐 때문에 저러는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둘의 내용이 들리도록 전화기를 가까운 쪽에 대달라고 했습니다. 작지만 귀를 바짝 기울이니 둘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가게 오랜만에 왔는데도 여전하네. 아주 개판이구만. 어이, 사장 아줌마.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되지. 음식 맛이 왜 이래? 이건 짜고 이건 달고. 이거 사람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아줌마라면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 먹을 수 있겠어? 나 이딴 거 먹고 절대 돈 못 내. 아유, 손님.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셨으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새로 내어드릴 텐데 남김없이 싹 드셨네요. 내가 환경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환경을 사랑하면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도 안 남기고 다 먹었겠어요? 난 사장 아줌마처럼 함부로 음식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말하면 이거 다 버릴 텐데 그럼 그게 얼마나 낭비예요? 이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경 생각하는 수준이 엉망이라니까. 아니,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음식이라도 맛있게 잘 만든던가. 어떻게 오랜만에 와도 변한 거 하나 없이 똑같을 수 있냔 말이야. 아줌마는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사람이 말이야, 양심 있어야지. 이런 걸 먹으라고 손님한테 내놓는 게 제정신이냔 말이야. 나 없는 동안 조금 달라졌겠지 싶어서 왔는데 에라이, 입맛만 버리고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내가 말했죠? 나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랑 호용오지 않은 사이라 이거 말하면 아줌마 가게 바로 조사하러 나와요. 가게문 한번 닫게 해줄까? 형편없는 음식 솜씨면 가격이라도 싸야지. 이런 걸 누가 비싼 돈 주고 먹는다고. 하여튼 난 돈 절대 못 내니까 그런 줄 알아요. 나중에 다시 또 왔는데 형편없으면 그땐 각오해요?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네, 입맛에 안 맞으셨다면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셔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다 듣는 내내 화가 나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 착해도 너무 착하셔서 저딴 쓰레기 같은 소리를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뿐입니까?
일 크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화난 마음을 어떻게 달랠 길이 없더라고요. 그날 저녁 녹음한 통화 내용을 남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저처럼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어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이거 음식값 내기 싫어서 일부러 트집 잡는 거잖아. 맞아. 어머님이 좋게 받아주니까 아주 호구 잡았다 이거지. CCTV 영상 보니까 그렇게 나이도 많이 안 먹었어. 젊은 놈이 아주 어머님을 만만하게 본 거지. 한 달 동안 뭐하다 나타나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살판 났더라. 떠드는 족족 죄송하다고 사과하니까 아주 더 기고만장해서는 듣는 내가 단 화나서 속병 날 지경인데 어머니는 그동안 오죽하셨겠어? 그 생각만 하면 더 화가 치밀어 올라.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내가 나서야 할 것 같아.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CCTV로 영상 확보한다고 해도 음성이 녹음된 게 아니니까 확실한 물증이 안 돼. 내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덮쳐야 하지 않겠어? 그러면 좋지만 회사 일은 어쩌려고? 휴가 내야지.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또 나타날 거야. 호구 잡은 가게 또 안 오겠어? 지 입맛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올 거 아니야. 당분간 휴가 내서 어머님 집에서 지낼게. 일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옆에 있어드리면서 그놈 오기를 기다리면 될 것 같아. 그럼 나야 고맙지만 괜찮겠어? 자기 일도 많고 바쁠 텐데. 괜찮아. 지금 일이 문제야? 이딴 거지 같은 게 어머님께 그런 모욕을 주는데? 내가 잠자코 있어? 난 절대로 못 참아. 그냥 못 넘어간다고. 내가 할 일인데 자기가 이렇게 나서주니까 미안하고 고맙네. 자기 일 내 일이 어디 있어.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자기, 새 프로젝트 맡아서 정신없는 거 누구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나는 자기보다 자유롭게 휴가 낼 수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게 맞지. 거기다 내 직업적 특성도 살릴 수 있고 말이야. 두고 봐. 내가 아주 단단히 벼르고 있으니까 그놈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 감히 쟤까짓 게 어머님을 호구로 알아? 남편 일이 워낙 바쁜 걸 제가 잘 압니다. 남편은 같이 도와주지 못해서 연신 미안해 했지만 저는 괜찮다며 오히려 제 직업적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위로했어요. 제 직업이 전문직이거든요. 뭐냐고요? 사실 저는 인권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트집 잡아서 영업 방해하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죗값을 물게 할 심산이었어요. 제 성격이 이렇습니다.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결코 참고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휴가 일정을 조율하였고 며칠 동안 시모집에서 지내려고 짐을 꾸려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나, 새아기 왔니? 주말도 아닌데 갑자기 어쩐 일이야? 그런데 이 짐은 다 뭐니? 저 며칠 휴가 냈어요. 휴가? 그래서 휴가 동안 여기 있으려고? 네. 회사에서 갑자기 쉬라고 휴가 줬는데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 어머니 일이나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왔죠? 아이고, 그럼 그냥 집에서 편히 쉬지. 뭐하러 사서 고생하려고 하니? 그러지 말고 밥 먹은 다음에 도로 올라가. 식당 일은 너 없어도 충분하니까. 고생은요 무슨. 제가 딱히 도와드리는 것도 없는데. 저는 그냥 어머니랑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맛있는 거 얻어먹고 갈래요. 우리 어머니 음식 손맛 하나는 알아주잖아요. 저한테는 이게 힐링이고 쉬는 거니까 염려 마세요. 또 주변에 산도 많아서 공기도 좋잖아요. 이만한 휴가가 어디 있다고. 어머니는 괜한 고생이라며 집에 가서 편히 쉬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대강 얼버무리면서 곁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슬슬 식당 일을 도와드리며 그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질 않더군요. 이모님, 그 진상놈 어째 코빼기도 안 보이는데요?
이쯤이면 슬슬 나타날 때 되지 않았어요? 평일에만 한두 번씩 온다면서요. 그러게, 이상하다. 어째 안 보이네? 귀신 같은 놈. 지 잡을 줄 알고 안 오는 건지. 에이, 웃긴다, 얘. 휴가가 언제까지라고? 내일이요.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올라가려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진짜 귀신 같은 놈이었습니다. 제깟 놈을 잡으려고 벼르고 온 줄 모를 텐데 희한하게 제가 있는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언제 나타나나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정말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 초조해지면서 언제 나타나나 출입문 쪽만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휴가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려도 그 진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음 휴가 때를 기다려야 하던 그 순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그 진상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놈이다 싶더라고요. 슬쩍 주방에 있는 이모님을 쳐다봤고 이모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는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제 말에 그 사람은 창가 쪽에 자리 잡고 앉았고 저는 서둘러 물을 준비해서 가져가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황급히 제 손에 들린 물통과 컵을 가로채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 테니까 너는 이만 들어가서 쉬어. 저녁에 올라가야 할 텐데 침도 정리해야지. 저는 괜찮다며 이것만 도와드리고 가겠다고 했더니 어머니는 한사코 아니라고 저를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저 진상놈한테 더러운 꼴 당하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안 좋아졌습니다. 괜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은 어머님의 마음. 제게 그런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겠죠. 어머님은 얼른 갈 준비하라며 저를 입구 쪽으로 떠밀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알겠다며 식당을 빠져나왔고 어머니 몰래 창문에 있는 쪽에 벽에 기대서서 내부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주방 이모님께 핸드폰 녹음을 켜놓고 어머님과 진상손님의 대화를 녹음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진상손님은 슬슬 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이씨, 이게 뭐야? 설거지 제대로 한 거 맞아? 그럼요. 다 깨끗하게 설거지하고 소독까지 한 거예요. 웃기고 있네. 누굴 바보로 하나. 딱 보면 모를 것 같아? 내가 음식점 한두 군데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위생 상태 엉망이라고 어디 한번 구청에 민원 넣어볼까? 내 친척이 공무원이야. 내 전화 한 통이면 여기 바로 쑥대밭 만들 수 있다고. 아유, 손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세요. 숟가락이고 뭐고 다 깨끗하게 씻은 건데. 아, 글쎄 내가 더럽다잖아. 지금 손님 말이 말 같지도 않아요? 이런 식이면 나 진짜 신고합니다. 예? 아이고, 네, 알겠어요. 앞으로 더 깨끗하게 위생관리 철저히 하도록 할게요. 진짜 그렇게 나올 것이지. 아, 됐고 배고프니까 얼른 이걸로 빨리 좀 내와요. 이모님의 말씀처럼 젊은 것이 싸가지 없게 행동하더군요. 우리 어머님이 무슨 제 하녀도 아니고 이래라 저래라 아주 별것도 아닌 거로 부려먹고 트집 잡아대는 걸 창문 쪽 벽에 숨어서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음식을 먹는 내내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걸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아, 음식 맛이 왜 이래? 에이씨, 이놈의 식당은 어째 한결같냐? 사장, 아줌마! 아줌마가 직접 한번 먹어봐. 맛이 영 같잖아. 아니, 저는 괜찮은데요.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아, 참나. 지금 그 말 뭐야?
괜찮은데 내가 일부러 이런다 뭐 이거야? 사장 아줌마가 늙어서 맛도 잘 못 느끼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 먹으려고 해도 도저히 못 먹을 수준이잖아. 내가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을 돈 주고 먹어야 돼? 아니 실력이 안 되면 음식 장사를 하면 안 되지. 나 이딴 음식 먹고 돈 못 내니까 그런 줄 알아요. 저게 또 돈을 못 낸다고 윽박지르기 시작했어요. 이모님한테 알아보니까 저런 식으로 돈 안 내고 간 적이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먹을 거 다 먹어놓고 돈 내기 싫어서 야비하게 진상짓 한 거였어요. 진짜 성격 같으면 그냥 쳐들어가서 반쯤 묵사발을 만들었을 텐데 어머니가 계셔서 하는 수 없이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음식 새로 다시 해서 가져와요. 이걸 사람 먹으라고 만들었나? 내가 발로 해도 이것보다 낫겠다. 네, 금방 새로 해서 갖다 드릴게요. 아, 그 찌개 말고 이왕 새로 하는 거 다른 거로 줘요. 그래, 저기 수육 좋네. 저걸로 줘요. 돈은 당연히 안 받는 거 알죠? 나 배고파 죽겠으니까 뜸 들이지 말고 빨리 갖다 줘요. 아유, 이놈의 식당 느려 터져서는 맛이 없으면 행동이라도 빠릿빠릿하던가. 창문 쪽에서 몰래 엿보며 말소리를 듣는데 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놈은 음식을 다른 거로 바꿔서 먹더니 또 돈을 안 내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안에서는 어머님의 한숨 소리가 짙게 들렸어요. 저는 앞서가는 그놈의 뒷모습을 보고 넌 죽었어라고 생각하며 다가갔습니다. 거기 정지! 나랑 이야기 좀 하죠? 나요? 네, 그쪽이요. 뭐야, 당신 나 알아요? 뭔데 가는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자 말자야. 그 사람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다시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가긴 어딜 가요? 내가 할 말 있단 소리 못 들었어요? 아, 진짜 사람 귀찮게 구네. 그니까 뭔데? 할 말이 있다는 거야. 난 그쪽 모르는데. 난 그쪽 같은 진상도둑 잘 알아요? 뭐, 진상도둑? 간략하게 내 소개를 좀 할게요. 난 그쪽이 방금 식사하고 나온 저 식당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에요. 아, 며느리? 뭐야, 이거.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이러는 거야? 진짜 웃기는 것들이네. 웃기는 건 그쪽이지. 그간 돈 안 내고 잘도 튀었던데 오늘 아주 임자 제대로 만난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이 한없이 착한 분이니까 만만히 생각하고 호구 잡았나 본데 오산이에요. 그 어머님 뒤에 내가 있거든요. 모든 걸 다 알게 된 이상 절대로 가만히 넘길 순 없죠. 당신 정식으로 고소할 거예요. 뭐, 고소? 아,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음식이 맛없어서 맛없다고 한 게 고속감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생각 하나 마음대로 말 못하냐고. 그럼 맛있게 만들던가. 난 맛있기만 하던데? 그쪽 입맛은 대체 어떻길래 맛없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뭐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니까 별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맛 없으면 다시 안 오는 게 일방적인 행동 아닌가요? 그쪽은 평일에 한두 번꼴로 계속 온다면서요. 그렇게 맛없다면서 자꾸 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해줄까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돈 안 내고 실컷 먹을 수 있어서. 맞죠? 이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해. 야, 너 죽고 싶어? 함부로 말하는 건 그쪽인데요. 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난 어머님과 달리 그냥 참고 넘기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 내가 내 소개를 다 못한 것 같아. 나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주머니에 있는 제 명함을 한 장 꺼내서 그 진상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 네,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내가 그쪽을 어떻게 걸고 넘어질지? 아, 그리고 몇 살? 그걸 알아서 뭐하게. 아니, 딱 봐도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자꾸 싹수 없이 반말하니까 그러죠. 그럼 좋아요. 네가 먼저 말랐으니까 지금부터 나도 말러올게. 자, 잘 들어? 이제 난 너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거야. 거기다 손해배상은 기본이고 그간 돈 안 내고 식사한 것도 형사처벌 받아야겠지? 야, 그건 도저히 못 먹을 만큼 맛없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딴 음식을 파는데 내가 돈을 내야 해? 이거 손님에 대한 예의가 하나도 없구만. 변호사라고 나대면 내가 쫄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마. 내 친척이 구청 다녀. 내 말 한마디면 이 땅 싹 다 업을 수 있다고. 아,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일러봐. 명색이 내가 변호사인데 그딴 거 하나 못 맡겠니? 야,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 구청 다니는 친척한테 전화해라. 대체 어떤 사람인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자. 너 친척한테 이러잖아? 그럼 그거 바로 청탁인 거 알고 있니? 공무원이니까 이런 쪽으로 몸조심해야 할 텐데. 네가 이러면 나도 바로 정식적으로 구청에 민원 넣을 거야. 친척 특혜로 강압적인 식당 조사한 공무원.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100번, 1000번 민원 넣을 거라고? 내가 못할 것 같아? 너 때문에 공무원이 네 친척 어떻게 잘리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이 이게 진짜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그럼 증거도 없이 내가 이럴까 봐? 너 저기 식당에 사각지대 없이 CCTV 설치해 놓은 거 못 봤구나? 그뿐이야? 네가 진상짓 할 때마다 주방 이모님께서 다 녹음해 놓으셨어. 혹시라도 네가 해코지하면 증거로 내밀어야 하니까 일일이 녹음하셨더라고. 방금도 다 녹음됐는데. 고로 넌 빼도 박도 못한다는 소리야. 그 녹음이랑 CCTV 영상 녹화된 거 캡처해서 증거로 제출할 거고 넌 조만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진상짓 한 게 어디 한둘이니? 그간 녹화본 넘쳐난다. 그러니 그때까지 몸살이면서 식당 근처는 얼씬거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변호사 타이틀 걸고 네 놓고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잠자코 기다려.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이 진상놈이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하는 수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겨우 무릎 꿇는다고 네 죄가 없어질 것 같니? 무릎은 내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께 꿇어야지.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당장 식당으로 가서 사장님께 잘못됐다고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런지 제발 고사는 멈춰주시면 안 될까요? 누님,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어머, 이게 어디다 대고 누님이래.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 당연히 누님으로 불러야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나이 어려요. 그리고 누님 말씀대로 제가 잘못한 거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장님께 너무 버릇없이 굴었어요. 일부러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트집 잡아서 돈 못 낸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시니까 계속 그렇게 얻어먹고 싶어서 저도 모르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너 이거 범죄야. 돈 없으면 먹지를 말든가. 아니면 벌어서 당당히 사 먹어야지. 어떻게 이리 한 사람한테 고통 주면서까지 공짜로 먹을 생각을 하니? 너 우리 어머니께 죄송하지도 않아? 따지고 보면 네 엄마 뻘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그러는 거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처음에는 죄송했는데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다 받아주시니까 계속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저 공무원인 친척 없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돈 안 낸 거 싹 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진상은 그간 저지른 죄를 인정하며 제게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당장 어머니께 가서 사과드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다음날 식당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죄를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모른 척 넘기면 안 되죠. 이번 일을 통해 톡톡히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고소를 걸었고 경찰에 그간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여 접수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수사 중이고 곧 죗값을 받게 되어 부디 이번 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착한 우리 어머님은
젊은 사람이 오죽 없었으면 그랬겠냐며 그 진상을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한없이 착한 어머님. 앞으로 그런 어머님을 제가 곁에서 단단히 지켜드리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